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변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신민구위원회, 인권담당관, 홍보실, 감사관 순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인사드립니다.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원님들, 제도도입 초기 정착 과정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윤군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입니다. 송갑순 자치경찰 행정과장입니다. 안현동 자치경찰 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5월 27일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울산경찰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위원회를 보좌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21일 이과 5 담당의 사무국이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25명, 현원은 정무직 2명, 일반직 15명, 파견경찰관 10명으로 총 2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 사무는 업무 보고 자료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도 위원회 예산은 국비 39억, 교부세 1억, 시비 16억 등 총 56억 원입니다. 국비 39억 원 중 31억은 자치경찰 사무 예산으로 울산경찰청 및 5개 경찰서에 재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자치경찰 사무가 재정분권 2단계 전환 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국비 7억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교부세 1억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회의를 10회 개최하여 22건을 심의 의결하고 27건의 보고를 받는 등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중부, 남부, 북부서를 방문하여 치안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선 경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7월에는 여름 파출소 2개소와 동부 울주서를 방문 계획 중입니다. 금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울산자치경찰의 심벌인 BI를 선정하였으며 각종 홍보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및 공동 추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자치경찰 인사 및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 중 경감, 경위로의 승진 임명권을 행사하십니다. 위원회에서는 시경찰청 계장, 경찰서 과장 및 보직 경감의 전보와 경감 이하 징계 및 경사 이하 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정 및 보직 경감 전보 인사 34명, 경감 이하 승진 임용 28명,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시 22명 등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과 지구대 파출소 직원 1,538명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유공자 포상 규모는 시장 표창을 비롯한 136점으로 위원회 출범일, 경찰의 날, 연말 등의 자치경찰 사무 우수 공무원과 단체에 수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시책 발굴 사업입니다. 울산의 치안 여건에 맞는 울산형 자치경찰제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월 관련 정책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5일에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역 치안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2월 15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번의 회의를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부서의 주요 시책 성과 평가는 울산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3개 부서의 8개 지표를 평가하며 자치경찰서장 수행능력 평가는 6개 지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평가와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 및 자치경찰제 홍보 강화입니다. 2021년 6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6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주요 시책을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보행자 안전, 우회전 일시정지 등의 교통안전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사,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자치경찰 사무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제 확립입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 고질적인 비리를 점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청렴 인권교육과 자치경찰 정책 홍보를 실시하여 반부패, 청년경찰, 시민인권이 우선인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치경찰제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자치경찰 사무입니다. 울산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부서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분야입니다. 작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주민체감 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금년 하반기 범죄자발지역 5에서 8개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시민건강국과의 협업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주치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신질환자 60건을 보호 조치하였으며 주치자 응급센터 보호 조치는 일평균 4명 정도입니다. 도박, 사행행위 등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알선 사이트, 성매매 유흥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을 통하여 지역사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단속 실적은 불법 게임장 18건, 성매매 등 단속 풍속업 단속 3건입니다. 13페이지 여성 청소년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동행치안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관내 사회적 약자 보호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별 정책 토론회를 통해 27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1월에 종합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연계 대응 모델 개발 시책을 울산 여성가족개발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정 절차 분석 및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11월부터 교정이 필요한 가해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범죄 노출 우려가 높은
학교, 가정박 등 유기 청소년의 정보 수집 및 선제적 발굴을 통해 쉼터, 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선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통 분야입니다.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에 태양역 등 상습 정체구역 28개소를 선정하여 5월 태양역 상거리 등 15개소를 개선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시간대별 최적화된 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정비 등 보행자 보호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하여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고액, 상습, 체납 차량 합동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제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공진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위원장 쪽 공진혁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저희 지역에 네. 이게 지금 자치경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홍보가 돼가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좀 있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제가 방범대나 우리 청년회나 네. 지역에 이런 쪽에 좀 알아봤는데 들어본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를 위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으셨던데 이제 설치를 이제 가능하려고 하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그런 지표를 가지고 만드신 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더. 네. 지금 홈페이지 개설해서 네. 운영을 하고 계신다던데 네. 이게 일일이나 아니면 월별로 방문자 횟수가 얼만큼 정도 진행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경찰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자치경찰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게 이원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홍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은 유관 단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범대나 아니면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부분들과 지속적인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번 저희가 7월 5일 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 관련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바도 있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경찰제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이분들 스스로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점수로 기준으로 하면 한 50점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부분들과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부분은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CCTV 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1억 문제와 관련돼서는 경찰청이 원래 CCTV 설치의 기본적인 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울산경찰청에서 사실 이제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CCTV 욕구들이 여러 곳 존재하고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치안 수요가 많은지 어디가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인지를 관련해서 울산발전연구원과 함께
30군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3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울산경찰청이 선정한 거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1억 개의 특교세를 확보해서 올해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CCTV 설치와 관련돼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 일선경찰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매월 저희가 받게 되는 치안 통계에도 CCTV 설치 건수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CCTV 설치는 매달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 홈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어쨌든 저희가 현재로 보면 일반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별도의 그 홈페이지 주소를 갖고 있지 않고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들어와서 링크하면 연결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그건 뭐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회의 활동들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일일 한 50회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이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의 치안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칠 의원입니다. 네. 이 자치경찰대가 도입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 홍보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주민들이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춤형 매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이 맞춤형 매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맞춤형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 성과 등을 집중 홍보한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맞춤형 매체가 뭡니까? 일단 홍보 예산이 저희가 충분하다라면 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거 통해서 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1주년 관련해서 업체 부탁을 해서 1주년 홍보 영상을 만들었고 이거를 홍보하는 수단은 저희 홈페이지는 기본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의 그 고래TV라든가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그리고 경찰청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청의 SNS 이런 것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만들었던 홍보 관련한 그 자료 이런 것들을 그런 곳에 함께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통 관련한 업무와 관련돼서는 버스에 그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한 홍보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그 교통안전 캠페인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좋겠지만 여기 보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맞춤형 매체. 네. 그런 이제 뭐 버스라든가 뭐 행사에 그런 네. 그 전광판이든가 이런 거를 모집한 분들 이 세대별로 이거 하겠다고 이래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맞춤형 매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밴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제 공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홍보 역량들이 밑으로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개인들에 의한 SNS 홍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경찰청과의 유관협력단체라고 하는 단체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 배치해서 그분들에게 의사를 듣는 방식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어떤 홍보 예를 들면 7월 5일 날 진행되었던 홍보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그쪽 해당 그 단체에 홍보를 같이 요청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자체 내 홍보로 그치지 않고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앞으로도 좀 지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 정착되도록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동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네.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듯이 어떤 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네. 이 업무 보고서를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가 치안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 시민들이 네. 그러한 일이 생길 때는 112를 신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행안부 소속 내에 우리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정부 정책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위원회를 만든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지방의회에서 정치, 네. 어떤 지방 생활 정치를 오랫동안 네. 해왔지만 자치경찰제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이 예산이 약 56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네. 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네.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네. 경찰청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인사권도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이 관련된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데 네. 이 관련된 이 업무 보고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천천히. 예, 저희 업무나 아니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정제되고 이런 보고 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배포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자치경찰제는 그러니까 제도로 보면 그러니까 자치나 분권의 마지막 남았던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마지막 남았던 과제가 경찰자치, 자치경찰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자치경찰제는 아예 제주도지사가 경찰관을 별도로 뽑는 방식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됐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금도.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도 도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그때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13만 정도 되는 그 전체 경찰 중에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분들은 한 4만 6천 명 정도 삼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별도로 분리하고 시행하게 됐을 때 들게 되는 비용들이 한 4조 정도로 추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부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경찰국 신설들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그 담당 경찰관들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조건들까지 고려해서 그냥 일원화 모델로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경찰이되 하는 사무 중에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분야의 사무만 지휘 감독하는 기구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장님 산하로 만들었다. 설명이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가 현재의 자치경찰제이고 종국에는 그러니까 제주도 모델처럼 이원화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그런 모델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은 업무 보고 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본 의원도 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아무리 제안 설명해도 민생 치안에 네. 직접적인 것은 경찰청장 소환에 네.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떠한 행정이든 어떠한 기관이든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네. 일원화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국가 재난 사고나 이런 것 때 일원화가 어느 부처를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도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네. 우리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찰 업무는 민생 치안입니다. 여성 청소년, 교통, 강력 범죄, 우리 국민들이 의지하는 곳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보호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네.
기관이 있다는 것도 위원회가 있다는 네. 것도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 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에도 관여하십니까? 네. 인사에도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사권도 있습니까? 저희가 전보 인사 아까 보고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보 인사와 관련돼서 승인하는 뭐 임명권들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네네.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난 후에 경찰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위원회에 어떤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지 울산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론 수렴을 해보십시오.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지방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은 지방 중무직 네, 맞습니다. 뭐 원래 전에는 경찰 출신입니까? 저는 경찰 출신 아니고 시민단체 출신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입니까? 사무국장님은요? 경찰 출신입니까? 과장님들은 서기관이시고 지방 공무원이시네요. 우리 과장님도 자치정책 과장님은 경찰 출신입니까? 현직 경찰관입니까?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으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고 또 이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정부 정책에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과 역할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민생 치안에 필요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많은 예산들을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정보 정책 정권이 바뀌다 보면은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보온 인사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장글 의원입니다. 뭐 자치경찰위원장님하고 국장님 또 여러 뒤에 또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겠지만은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그 구성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7명으로 다 돼 있고요. 예, 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추천 기관들이 5개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1명을 추천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시의회에서 2명,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그리고 교육감님이 1명,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렇게 각각 추천했던 것으로 해서 7명이 구성이 됩니다. 추천위원회는 누구십니까? 추천위원들은 지난번에 그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 그리고 시의회 잠시만요. 예. 구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찰청장님이 1분, 울산지방법원장님이 1분, 그리고 울산시청에서 이렇게 해서 5분들이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에서 2분을 추천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7분이죠. 네네. 그럼 저 위원장님하고는 누가 추천합니까? 저는 전직 시장님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은요? 아, 추천위원회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들한테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기 경찰 출신들이 몇 명입니까? 2분 계십니다. 2분 계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뭐 정부 시책에서 이렇게 지금 자치경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 자치경찰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18군데입니다. 경기가 남부와 북부 두 군데가 있어서 총 18군데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뭔 이야기를 하고 싶나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예산을 들이면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치안하면은 전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맞지요? 네네. 알아줍니다. 그런데 네. 왜 유별스럽게 자치경찰 이걸 만들어서 예산을 쓰고 하고 있는지 저는 거기 또 사실 뭐 아마 정부 정책이지만은 이건 아닌 건 알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저희가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경찰의 행정 시스템이나 구조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전에 경찰은 중앙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구였다라면 이제는 유관기관이나 이런 단체들 아까 보고드렸던 뭐 사회적 약자 동행 프로그램처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것들을 치안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더디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한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더디고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지금 사실 1년 지났잖아요. 네네. 1년 지났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몸에 다가가기는 앞에 의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자치경찰 자체를 모릅니다. 뭐 아는 분들 관심이 있어야 몇 분 알지 자치경찰에 대해서 이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사실 전부 뭐 일 있으면 112 신고하고 지구대 신고하고 다 이렇게 하지.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 업무 분담은 다 돼 있습니까? 네네.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사고가 났을 때 조사를 받고 할 때 자치경찰에서 다 합니까? 그리고 자치경찰 임명권은 누가 가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대로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112 신고하시면 112가 그동안에 했던 방식들대로 쭉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 그러면 임명권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임명권이 확대되고 자치경찰위원회나 시장님 그러니까 단체장이 임명권 행사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이 제도는 경찰법을 바꿨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나 이런 곳에 경찰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원장님. 네. 오늘 업무 보고라서 네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현재 체계가 자체가 안 돼 있거든요. 네네.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경이나 경감 승진하는데도 시장님이 안 하잖아요. 네네. 맞다 아닙니까? 네네. 지금 체계가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1년 크면 사실 짧으면 짧지만 길거든요. 그럼 체계를 빨리빨리 만들어야죠. 맞다 아닙니까? 네, 그런 제도 개선 과제는 자치단체장 협의회와 계속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주자치도처럼 이렇게 체계가 되기까지는 예. 이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자치경찰위원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우리 울산 시민들이 자리를 잡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지금 현재 회의를 한 10회 정도 하고 일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위원님들 회의하면 회의 수당 얼마 줍니까? 지금 15만 원에 예. 그리고 심사수당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회의합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지금 한 번 회의 때 다루게 되는 안건들이 8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가까이 정도 회의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리 국민의
세입니다, 세. 네.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고 요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오늘 요 정도로 하겠지만은 감사 때 다시 뵙겠지만은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네. 그래서 뭐 빨리 울산도 정부 시책이라 해서 그렇게 그런 말식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를 빨리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장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태 위원님. 위원장님께 예. 좀 드리고 싶은 거 이 예. 경찰자치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아까 자료 요구를 아까 네. 위원장님께서 예. 김태근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겠다. 우리 자료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예. 업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우리 업무 보고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예. 의원님들이 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네, 좀 그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뭐 김태근 자치위원장이 말씀을 너무 네. 잘하셔가지고 제가 쭉 듣고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위원님들 제가 7대 있었습니다. 의회 7대 있었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봤었는데요. 뭐 우리 같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민들의 양질의 이제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생활 SOC라든지 생활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년, 뭐 약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업무가 여기 뭐 지방에서 조금 편리하게 빨리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긴 한데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책자를 쭉 보니까 이게 뭐 홍보 강화라는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은 성과 영상 제작, 뭐 성과 관련돼서 뭐 성과가 지금 1년 지났는데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홍보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좀 밀어두시고 시민들이 뭘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7대 있으면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훤히 아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아까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함에 있어서 앞전 전 시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구군협의회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그때 두 분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두 분 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게 됐던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뭐 민주당 이걸 거론하기보다는 7분이 전부 다 같은 쪽에 같은 색깔에 있는 정치인 투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게 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뭐 인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에 대한 중립성 네. 이런 부분도 좀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뭐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전현직 사실은 뭐 경찰 출신이라든지 유관기관에 근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고 배치가 돼야지 실질적인 우리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조금 더 빠른 조기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우리 권태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리차기 그들만의 리그 보훈 인사 이런 쪽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조기 정착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태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태호 의원님도 우리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발언에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본의원이 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 때문에 사회 양극화되는 문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 또 어떤 이제 임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소한 정치적 발언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본의원은요.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 본의원이 오늘 질문 드린 거는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 존폐에 대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네. 본의원은 이 존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어나가야 된다. 모든 행정은 경찰청장 행안부 상급 밑에 경찰청장이 있고 각 지방 경찰청장과 서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각 부서장들이 있으며 그러한 일어나가 돼야 될 업무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 위원회의 존폐에 대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오늘 업무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을 내가 네네.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준비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네네. 뭐 자료들이 좀 있으면 위원님들 좀 한 번 더 보시게 네, 자료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위원님 한 분 한 분 좀 배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먼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차태환입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석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우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신문고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감사 실시, 청년계약 감시평가 활동, 제도 개선, 청원제도 운영 등 시민권익 증진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신문고 담당 6명, 제도 개선 2명, 담당 2명이며 직급별 정현원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담당 사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와 공공사업 청년계획 감시평가 활동, 청원에 관한 사항,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업무 등을 처리합니다. 올해 세출 예산은 11억 1,200만 원이며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최적의 고충민원 해결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 시정 공고 및 조정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여 총 1,00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633건에 대해 직접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한 고충민원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반복 고질 민원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위원회 공고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시민신문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과 그 시민사회단체와의 그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원활한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핑퐁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민원이 표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에 적극 발굴 추진입니다. 다양한 채널로 제기된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생활폐기별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제도 개선의 한 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 공고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모범적 옴부즈만 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관 위원 민원 담당자들의 고충 민원 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위원회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IOI, AOA 등 세계 옴부즈만 기관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고충 민원 처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정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청원 심의회 운영입니다. 올 4월에는 청원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원 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와 권리 보호를 위한 청원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태환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 담당관 이상헌입니다. 먼저 인권 담당하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종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 담당하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인권 담당관실은 이 담당제로 인권정책 담당, 인권센터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6명으로 지금은 현원이 7명입니다. 담당 사무는 인권정진 기본계획 수립, 시행,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인권보호, 침해 예방, 시민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5,500만 원이며 1회 추경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째, 인권도시 울산 기반 형성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인권정진 시행계획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4월에 수립되었습니다. 12월에는 추진 점검 회의를 통해 실행 결과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5기 인권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 및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둘째, 인권 침해 예방 활동 및 조사, 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인권 침해,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내실 있게 하고 시민 인권 침해 구제위원회에서는 조사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으며 구제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인권 정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혐오 차별 행위 예방, 복지시설 등 인권 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인권 현안 적극 대응을 위한 인권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인권 옹호기관 네트워크 회의, 인권교육 활동과 그룹과의 네트워크 회의, 민, 관, 학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인권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시설 등 인권 현장을 수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상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인권 현안에 대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 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대상 인권 교육을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6월부터 운영하고 시민 인권 강좌, 울산 인권 더하기 사람책을 통해 인권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권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권 행정 구현을 위하여 5월에 영화로 보는 공무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간부 공무원 및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으로 인권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권 강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인권 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3월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24명이 수료하였으며 울산 시민이 양질의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 인권 문화 확산 및 시민 인권 정진 활동 지원입니다. 6월에 기업과 인권 울산 컨퍼런스를 국가인권위원회 분산인권사무소, 한국동서발전 등과 공동 주최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의 정착을 위해 우리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시산하기관, 양대노총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하여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인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인권행정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인권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 담당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권태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시민신문고위원장님, 인권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조직 개편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인권 담당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맞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되는 게 인권 담당관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시장,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기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시민신문고위원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시민신문고위원회 같은 이런 그 기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못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권익위원회도 지금 독립적인 기구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이고, 대부분의 지금 67개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만이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민원을 갖다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과 의논을 해봤습니까?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방 공무원 서기관이시죠. 예. 공무원들은 인사의 어떤 명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기구를 개편하고 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개편에 이거는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울산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었고, 예. 또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신문고에 참 어려운 민원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대부분 어려움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민원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 내용들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 무엇 때문에 조직 개편이 됐는지도 우리 의원들,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발했지만 이 신문고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본의원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그 조직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민원을 해서 잘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생활정치의 최일선은 바로 기초단체입니다. 그러한 민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계획의 이익을 위해서 신문고위원회에 어떤 법령의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우리 생활민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시정공고한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정공고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거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혼란이 많이 가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행정은 또 그런 대로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20-30% 정도가 이제 시정공고 대상이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오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쪽에 노력을 했고.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의 어떤 내용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우리 위원회가 업무 보고 청취를 하면서 우리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컨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장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뒤에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신문고라 하면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어려운 민원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힘든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안 되다 보면 또 신문고에 찾아가고 이러는데,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수 공무원분들 자체는 정말 과감하게 상을 주고 또 그렇게 혜택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시민신문고 위원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 쪽으로 다시 재접수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 우리 아까 권태우 의원님 말씀을 하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리고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립적 기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중립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감사관실과 예.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 중복된 분장 내용들은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능이 아까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그 감사 기능도 일부는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계약 감시 평가 활동이 있었지만은 청년계약 감시 평가 활동은 감사실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일상 감사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끝까지 들여다보는 쪽에서는 이제 중복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감사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이제 시장님 또는 이제 그 의회에서 의뢰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1년에 겨우 한두 건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층 민원은 감사실로 가면은 대부분이 그 해당 부서로 이첩되는 것이 그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관실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위원님들과 더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 담당관님, 제가 책자를 쭉 봤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만 제가 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 인권,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7페이지 보니까 뭐 인권 거버넌스 강화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인권 교육 활동과 뭐 그룹 네트워크 회의 개최 위에 뭐 인권 옹호 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한쪽에 인권이 너무 치우쳐져 버리면 안 하니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노동 인권에 너무 치우쳐져 버리면 기업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나 아동 인권에 너무 치우쳐져 버리면 교권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이런 일례적인 예시를 제가 드리는 건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여성 장애인, 뭐 전문가 의견 청취, 뭐 이런 부분, 여성 인권이 있으면 남성 인권도 있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쪽에 쏠리다 보면 반대쪽에 대한 또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권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인권이 당연히 뭐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쪽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뭐 지부 무슨 뭐 포럼 무슨 뭐 단체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좀 편중이 안 되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노동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노동인권도 중요하죠. 기업이 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리고 노동자들도 나중 되면은 CEO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노동자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냈다. CEO입니다, CEO.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과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의 경우 현재 홍보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보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어서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서영준입니다. 지난 7대 의정활동 시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던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6개 담당 정원 30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는 소속 기관 종합감사와 기술 분야 특정감사, 보조금 분야 재무감사를 수행하며 우리 시의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공직기관 감찰과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추경 예산은 4억 8,700만 원이며 대부분 인건비 등 일반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현재 자체감사 대상 기관은 구군 5곳을 비롯한 33개 기관이며 2년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중구 등 10곳이며 최근 신설 기관의 증가로 감사 주기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울산시정 구현을 목표로 자체감사 내실화로 시정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울산 실현을 위해 목표한 과제들을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는 종합감사 운영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올해는 중구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행적, 반복적 소극 행정 행위를 건절하며 불편 부당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로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 분야 부실 시공 예방으로 안전한 울산 만들기입니다. 시 구군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기술 감사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용역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하도급 적발 등 건설공사 부실 시공을 예방하며 주요 자재 및 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여 취약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비리를 예방하는 등 기술 분야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상하반기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재무감사와 공기업 대행사업 특정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분야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건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 행정 실현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규제 남용, 민원 지연 처리 등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이 규정상 판단 곤란 등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적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의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패 없는 청렴 울산 투명한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라이브 및 청렴 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사회 반부패 확산을 위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강화 및 부패 취약 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패 위험 요인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지방세, 인허가 등 5대 분야 정백 이의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과 재산 등록 및 심사 등을 철저히 하여 울산시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엄정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공직사회 4대 주요 비위인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비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상시 예방 감찰을 실시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민원 사무 처리 실태 점검 및 부당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 처리로 대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합리적인 계약 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적정한 원가 심사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법 및 자재를 선정토록 유도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연찬에 원가 분석 자문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실무자들의 원가 산정 능력 향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약 심사의 합리적 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해도 우리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과 감사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서영준 감사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부실 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늘 해마다 나오는 그런 이슈 같습니다.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늘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근절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건설 분야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서 감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타시도 견학이나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감사 기법 발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감사 중에는 타 부서의 전문가들을 감사에 참여하게 해서 건설공사 부실 시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취약 분야, 공법 선정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감사 인력의 한계상 사실은 다 지적하고 다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후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반복되는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엄정하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관님 그 말씀 중에 엄중한 대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담당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그 업체 측에 그런 엄정한 대처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하고 유찰이 업체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특히 하도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공법 선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만 특정적으로 감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시키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 부서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게 좀 그런 쪽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페널티가 많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좀 보완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님들의 특히 중소기업들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행 상황이 좀 잘 안 된다, 또 미는 상황에서 이쪽 저쪽으로 미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 컨설팅을 강화시켜가지고 공무원들의 대응 체계라는 부분들을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서 또 울산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울산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감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이나 적극 행정 등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그 행정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보다는 그런 행위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 쪽에 저희들이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적극 행정이나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시민 눈높이에서 감사란 거는 시민 눈높이에서 100%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딜레마는 항상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그 사무감사 때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예.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운영위를 하면서 그 울산시 그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2021년도 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청렴도가 4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저희들 그 울산시청은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의회는 의회대로 평가를 받고 네. 있고, 시는 시대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시는 2등급이고 의회는 조금 등급이 낮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 이 청렴대 부분에서도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님을 비롯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동칠 의원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사정기관, 그 검찰이나 뭐 경찰 또 그 국정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좀 이렇게 쏠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바뀌면서 여러 정책들의 그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 뭐 감사관실에도 뭐 이 좀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지금 이번에 그 조직 개편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 일부 기능, 공공사업 감시 평가하고 시민감사 청구 기능이 감사관실로 흡수돼서 운영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변화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변화가 아니고 예, 그 뭐 이 감사 이런 것에 대한 정책 변화 예. 뭐 이런 게 좀 업무 그 하면서 변화를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 1월 달에 감사관으로 와서 직원들께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구절이 있는데 앙트레 프레너의 열정과 의욕을 꺾는 정책이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왜 그러냐? 감사나 규제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은 국가를 멸망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열정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돼야 된다. 이런 식의 제가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역할이고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이고 감사는 사후적으로 해당 부서의 역할이 미진할 때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특별히 이번 뭐 7월 1일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왔던 감사 기조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우리가 무관용에서 관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관용에서 무관용으로 바뀌는 그런 뭐 정책들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큰 방향의 전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권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관님 그리고 예. 홍보실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사실 우리 지방행정의 정부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민간기업처럼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 집행만 합니다. 예, 집행을 하다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 참 공감을 합니다. 답변에 여러 가지 사후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로 인해서 어떤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또 그게 또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초단체에서 있으면서 시감사에서 각 구군의 감사 지적이 됐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활용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민간 기업이 또 감사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행정에서는 사전에도 그러한 부분이 사후에 어떤 감사로 인한 지적된 부분들이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내고 앞으로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인사 이동에 의해서 늘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 원칙은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의 역할이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영전을 해오시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역할과 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홍보실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홍보실장이 지금 공석인 관계로 김양희 우리 사무관님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그 홍보실 책자를 보면서 네. 본 의원이 참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시에서 이제 어떤 홍보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한 홍보 뭐 이런 비중으로 많이 가는데 네. 저는 홍보실이 약간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실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은 깨끗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휴지 버리기라든지 담배 공처 버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우리 예산이 보니까 약 44억 되죠. 홍보실 네네. 예산이요. 4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 각종 언론의 행사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깨끗한 울산에 대해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이경규가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여러 가지 교통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나 그런 이런 예산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홍보에 있어서 그러한 시민의식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홍보실에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 보고 정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이제 내용을 이게 미흡해서 혹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실 예산이 74억입니다. 그 예. 74억 중에서 44억은 저희가 이제 방송 매체를 활용하거나 신문을 활용하거나 하는 쪽으로 44억을 하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SNS, 블로그 그런 쪽을 해서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활용해서 하는데요.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우리 이제 시정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캠페인식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 SNS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울산 시정에 대한 조그만한 거는 전부 다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성과에 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만 본 의원이 방금 제안 드렸던 내용은 네네.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시민 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이상은 늘 불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네. 행정적 낭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홍보실의 역할이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건 저는 지자체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군이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생활권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이러한 기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울산시에서도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 네. 또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업무 보고 정치에서 네.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네네. 당초 예산에도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실장님께서 이제 지금 공석 중이신데 실장님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의원님의 그 뜻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할 수 있는 뭐 유튜버 채널을 활용해서 시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의식을 그러니까요. 시민 바뀔 수 의식을 있는. 고취시킬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연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희 사무관님 자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이장걸 위원님 실해 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자리에 우리 홍보실하고 또 우리 감사관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관 업무 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보니까 눈에 확 닿는데 민원 처리에 대한 소급 행정 행위 점검 민원 처리가 소급될 때는 이제 점검합니까 지금? 예, 분기별로 저희들이 민원 각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 사무 전반에 대해 전수를 조사해서 민원 처리 기간 준수라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했다든지 아니면은 민원 처리가 불필요한 방향으로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 예를 들어서 뭐 종합 건설회사나 이런 데 이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주면은 뭐 허가를 낼 때 뭐 10일, 15일 이런 거 기한 없지요? 기한이 있습니다. 없죠. 기한이 있어서 예. 민원 처리 준수 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한을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가급적인 그렇죠. 민원 처리 기한보다 서류가 다 돼 오면은 예, 바로바로 처리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아까도 제가 뭐 이야기했지만은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 민원 처리에 적극해 주면은 그래 인센티브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 평정에서도 가점을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해외 연수라든지 아니면은 선거 등에 있어서 그걸 공무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저는 그걸 알겠습니다. 늘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예.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동실 의원님. 홍보실 예. 예산 현황을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홍보실. 예산 예. 현황. 그리고 세부 산출 근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양희 사무관님, 우리 김동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그냥 배석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홍보실 관련돼서 예산 관련된 부분들 아까 세부 자료들 있으시면 자료 좀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그 이해하셨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간단하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 민원도 많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감사관실에는 우리 분야별로 전문가가 다 배치가 되어 계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기술 감사라든지 보조금 감사라든지 조사 감사라든지 담당들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성 갖고 계시는 분야별 분들이잖아요. 기술 직렬들이 그렇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거 11페이지를 좀 보니까 우리 계약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도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품셈 적용 관련해서 품셈이 월별로 품셈이 바뀝니까? 아니면 이렇게 분기별로 품셈이 바뀝니까? 품셈. 월별입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반기 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다가 우리 또 공공기관에 다른 또 사유로 지연이 된다면 그때 적용됐던 품셈이랑 이듬해 1월 달에 또 품셈 적용된 거랑 단가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난처한 상황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당 감독 부서에서 예.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물가 변동이나 안 그러면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는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예. 설계 변경에서 저희들이 20억 이상 10% 이상 예. 정액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따로 예. 계약 심사를 하고 있고 예. 그 범위 내에 있는 설계 변경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발생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분리발주. 우리 감사 대상이죠. 분리발주는 엄격하게는 금지하고 금지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테리어가 있고 물품이 있다. 그게 한 방에 이제 계약을 같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장소별로 다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물품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또 효율성이 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좀 나눠가지고 좀 먼저 할 부분 먼저 하고 뒤에 들어올 부분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이걸 한 방에 이제 턴키로 한 방에 발주를 내놓으니까 이 분리 발주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일괄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종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약 심사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 발주할지 분리 발주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는 일괄 발주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상황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분리발주하고 일괄발주를 조금 더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언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과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울산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